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수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또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투자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 또 시장을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들 저희가 지금부터 1시간 꽉 채워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도 같이 남겨주시면 조금 더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자,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 이 시간 꼭 활용하셔서 그에 대한 해결책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요.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세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실 때는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같이 남겨주셔야 하고요.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더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문의도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또 좋은 타이밍에 또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전화로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 저희 투자의 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도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는 나누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레제비츠님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 2부를 시작하면서 제롬양 파월님께서 등장을 하셨습니다. FOMC 대기 중이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요 파월의 입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반올림 100%님 그리고 철학관 챔피언님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정석투자 정수쌤 아싸라비오 가자라면서 철학관 챔피언님이 또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벙벙님께서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서단계 1년차님 지금 이미 쉬는 시간 다 끝났으니까요. 다시 빨리 돌아오셔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태양님 그리고 손흥민님이 오셨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정말 큰 활약을 보여준 우리의 손흥민님께서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해 주셨는데 반갑고요. 궁금한 내용들도 같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승님께서도 출석하셨고 동백꽃 피는 날님 쉬는 시간 끝 하셨어요. 자, 지금부터는 다시 우리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자, 그러면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장의 문을 좀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 파월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파월의 발표 이후에 과연 정말 올 연말에 산타랠리가 올 것인가가 저는 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산타랠리 올 거라고 보세요? 예측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계세요? 옛날에는 예측을 많이 했죠. 맞추려고. 근데 지금은 그냥 시장의 흐름에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받아들인다가 뭐 맞는 표현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장은 무조건 상승할 거야. 하락할 거야. 산타랠리가 올 거야. 그리고 이번 시장은 뭐 1500 갈 거야. 네. 이렇게 단정 지으면서 전략을 세우지 않고 네. 지금 시장이 A냐 B냐.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시장에서 난 투자를 결정을 해야 되느냐. 네. 아니면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게 끝났냐. 이게 B인 거죠. 근데 지금은 전체가 흔들리는 A 구간은 끝난 것 같아요. 네. 뭐 신용 물량이 대규모로 청산이 되고 끝도 없는 추락이 됐던 이런 공포 구간. 네. 이로 인해서 좀 손바뀜이 있으니까 좀 시장을 덜 신경 쓰는 거죠. 러시아 전쟁도 신경 좀 덜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환율과 관련된 것도 좀 덜 신경 쓰고. 그래서 산타랠리가 올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에 지금 제일 좋은 기업이 뭐고 어떤 거를 내가 잘 사야 되고 기대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난 어떻게 이끌어야 되느냐 회원들을 이런 걸 차라리 고민을 하죠. 그게 훨씬 더 결과가 좋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런 손바뀜이 일어났고 전체가 흔들리는 시장이 아니게 바뀌고 있다면 지금이 그러면 매수하기에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지수하고는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건 또 다르고 종목별로 또 체크를 해야 되고. 그렇죠. 지수가 우리가 9월 달에서
9월 30일 날 저점을 찍고 이때가 2135였는데 네네. 여기서 2,500까지 11월 중순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주식들의 수익률이 다 좋았나요? 완전 차이 났었잖아요. 맞아요. 가는 거는 엄청 강하게 가고 그죠? 또 안 가는 애들은 또 끝까지 안 가고. 그때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포스코 케미칼을 사고서 그 랠리를 먹었던 사람들은 체감 지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다른 게 부진했어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9월 30일의 저점은 시장은 저점을 안 깼어요. 그죠? 근데 현대차나 기아는 전저점 깼어요. 하이닉스도 전저점 한번 깼고. 네. 그리고 건설사나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뭐 GS건설 이런 거는 시장하고 사실상 반등 나오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그러면은 산타랠리를 논하는 게 좋을 것이냐, 그런 식으로 투자 접근하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 시장과 상관없이 약해지는 주식들과 강해지는 주식들을 분명히 나눠지는데 여기서 내가 자본을 투입한다면 종목 교체로 한다면 어떤 키워드를 뽑아야 될 텐데 시장보다 더 나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주식들이 무엇이냐, 키워드가 뭐냐를 캐치를 못하면 산타랠리냐 아니냐를 논하는 거는 좀 비생산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그 키워드가 뭘까요? 저는 금리 5%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5%? 네. 이제 오늘 파월이 발표하는 내용을 말씀하시죠. 아니요, 이미 전 그 부분은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어서 금리- 돈들은 이미 반응을 하고 있다. 지금 10년물이 3.5% 깼잖아요. 네. 이미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파월의 어떤 속도 조절과 관련된 것들은 이미 발언을 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어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금리 5%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5%는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취할 수 있어요. 은행에다 놓으면. 네, 네. 근데 주식은 네.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행에다 돈을 넣게 되면 안정적으로 나한테 5%를 준단 말이에요. 무리스크란 말이에요. 근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6% 기대 수익률이 나와요. 6% 기업이 내일 정도 성장할 것 같아요. 투자하시겠어요? 1% 더 먹으려고 그 위험 감수합니까? 아니요.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 20% 성장하고 30% 성장할 게 과시화되고 있어요. 그런 기업들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해야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또는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 거야. 그 산업이나 이게 좀 가시성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금리 5%를 기준으로 얘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업이냐. 그리고 그 키워드가 눈에 보이는 가시성을 가지고 있는 거냐를 숫자로 기준을 세워야 되겠죠. 펀더멘털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소 뒷걸음질 치면서 스윙을 냈던 시대는 저는 이제 다 끝났다고 봅니다. 전문가마저도. 저는 이런 구간에서 실력 차이가 극명하게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지만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서 좀 새로운 각도로 보려고 하는 좀 노력들도 있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고 투자를 할 때 또 어떤 시각으로 분석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 찐 종목, 찐 산업, 찐 기업, 그리고 찐 수익이 살아남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또 그런 종목들인지 또 내가 이 종목을 또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또 혼자서는 분석하기가 힘드시다면 지금 저희 투자의 신에 보내주셔서 그에 대한 힌트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의 시각으로 김정수 전문가님의 분석을 저희가 지금 바로 전해드릴 테니까요. 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2부의 종목 진단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소나무님께서 또 종목 올려주셨는데 매수가도 비중도 같이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김상님의 이름도 보이고 기린님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김정환님, 홍동현님까지 모두 반갑습니다. 종목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입니다. 동백꽃 피는 날님께서 일진 머티리얼즈 궁금해요 라면서 올려주셨고요.
매수가가 58,300원이고요. 비중은 6%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가를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는데 일진머티리얼즈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줍니다. 59,1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시청자님께서도 이제 오늘 수익으로 좀 들어가신 상황이네요. 이 종목은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가격을 세 가지 가격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가격은 57,000원이에요. 네. 제일 중요한 가격은 깨지면 안 되는 가격. 깨진다라기보다는 싸다라는 기준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가격 이하에서는 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이냐. 그러니까 57,000원이 기준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51,000원이라는 기준도 하나 더 필요합니다.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57,000원 밑에서는 매수를 하되 만약에 혹시라도 51,000원을 깬다면 이거는 탑10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러 한번 투매 나올 때 기다렸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차피 또 다시 57,000원 회복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좀 낮추는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는 72,000원 선 정도를 제시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일진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을 57,000원에다가 선을 걷고요. 72,000원대, 그 다음에 이제 51,000원대에다가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7,000원이라는 가격대는 뭐 이 방송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한 10만 원? 요때 제가 제시했던 가격대가 68,000원이라는 자리하고 57,000원이라는 가격이었어요. 저때 영상 찾아보면 다 있을 겁니다. 명인대를 복귀해서도 제가 첨부라는 종목 177,000원 하고 SKC하고 이제 일진머티리얼즈하고 저 때까지 계속 못 사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자리가 이제 57,000원 깨지니까 이제 사도 된다. 이런 관점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일진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을 배터리로 볼 거냐? 분명 배터리 사업을 하지만, 근데 배터리에서도 분야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 뭐 동박 사업을 한 애가 있고, 전해질 사업이 있고, 분리막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1등, 2등, 3등, 4등으로 나누면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우선순위가. 1등은 양극재고 2등은 전해질이고 3등은 음극재나 동박. 저는 이런 순으로 보거든요. 이익의 어떤 그 성장 속도도 있지만 비즈니스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속도 있게 투자를 하느냐 이 결정할 수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프리미엄을 형성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툴로 이제 가격을 계산을 한 가격대가 72,000원대하고 57,000원대가 이제 51,000원인 겁니다. 57,000원은 전 싸다고 생각해요. 왜 싸다고 생각을 하냐면 일진머티리얼즈는 일렉포일 동박 사업을 하는 업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업체인데 국내에서 사업해서 돈을 벌어요. 해외에서 사업을 해서도 돈을 벌고 해외는 말레이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57,000원은 국내에서만 사업해서 돈을 벌었을 때의 밸류다 이거죠. 그러니까 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해외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보이고 있는 숫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7,000원은 싸구나라는 게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꼭지에서 사지 않더라도 좀 기다렸다가 저 자리에 오면 내가 유리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51,000원은 시스템의 어떤 경계 라인입니다. 이런 건 좀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가격인데 이건 좀 복잡해서 그냥 의미만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들을 매매하시는데 좀 스킬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2,000원이라는 거는 저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일진머티리얼즈를 가져간다면 72,000원을 넘어갔을 때 한번 고민을 해보셔라. 왜냐하면 저 자리 정도는 싸다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생산하는 걸 가지고서 일진머티리얼즈의 몸값이 높아진 거란 말이에요. 방탄소년단이 국내에서 가요
톱10 가요 톱10 가요 톱10이 아니지. 너무 가요 오랜만에 톱10은 들어본다. 손범수 씨 있었으니까 1990년대구나. 와, 네. 추억의 그렇죠. 가요 톱10. 가요 톱10이 요새 가요 프로그램 뭐라고 합니까? 인기가요? 인기가요라고 음악 중심? 합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깜짝 네. 놀라셨을 텐데. 다들 반가워하실걸요? 손범수 씨 되게 잘했었어요. 맞아요. 그 당시에. 저 몰라요. 아, 몰라요? 모르는 자, 걸 아무튼, 할래요. 네.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네. 인기가요에서 1등 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에서 1등 했을 때하고 빌보드 차트에서 1등 했었을 때하고 네. 광고료가 똑같을 수 있을까요? 몸값이 완전 달라지죠. 완전 달라지죠. 네. 국내보다는 아시아 했을 때 몸값이 더 높아졌을 그쵸. 거고 빌보드 했을 때 몸값이 점점 높아졌을 거란 얘기죠. 마찬가지로 일진 머티리얼즈도 국내에서 사업했을 때의 몸값과 네. 말레이시아의 공장 증설을 해서 납품해서 돈을 벌었을 때 근데 이 말레이시아 공장도 증설을 하기 전이 있을 거고 증설을 했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증설하기 전에 밸류가 72,000원인 거예요. 그러면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한 이 몸값에 대해서 제 가격을 나눠준 거고 네. 그러면 이거는 뭐랑 싸우는 거냐면 금리 5%랑도 싸우는 거고 유동성 축소하고도 싸우는 겁니다. 유동성이 넘쳤을 때의 얘의 몸값을 네. 유동성 축소 구간에서 싸워야 되니까 마이너스적인 요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할인 가치들 적용을 했었을 때 여기서 약간의 오차는 좀 들 수는 있으나 이 정도 범위 내에서만 결정을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싸게만 잘 사두면 이익 내서 전 팔 수 있는 자리가 계속 나온다고 보고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이런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 지금 그 구간 안에서 매수하셨거든요. 51,000원, 57,000원, 72,000원. 요 사이에서 좀 잘 비중 조절하시고 대응을 하시면서 요 수익을 또 챙겼다가 또 다시 샀다가 다시 챙겼다가 다시 샀다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진 머티리얼즈도 궁금합니다 하신 분들도 몇 분 더 계셨는데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충분히 이 시장에서 일진 머티리얼즈 잘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성발전님, 가요 톱10 왕아재라니요. 왕아재라는 말은 너무나도 너무합니다. 우리 아재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가요 톱10. 자, 그리고 귀여운 밤비님 오셨고요. 우상향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 뿅 출석하셨고 사랑과 평화님도 반갑습니다. 살려님께서는 치킨 먹고 오셨어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부럽네요. 벙벙님께서는 내일 눈 펑펑 온다니까 치킨 먹어야지 라고 하셨는데 내일 눈길 꼭 조심하시고 배달시키시더라도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 배달 음식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김정수 전문가님께 우리 종목 진단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지금 바로 올려주세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같은 날 꼭 진단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는 더욱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우리 전화조스 담당자 오늘도 또 달콤한 목소리로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목소리로 반겨드릴 거고요. 종목에 대해서도 조금 더 따끈따끈한 소식들 함께 전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도 같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김정환님께서 K옥션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K옥션 매수가는 7,300원이네요. 비중은 15% 가지고 계시는데요. 무상증자 받았습니다. 조금 욕심부리다가 엉망이 되었네요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K옥션 오늘 좀 강한 모습 나왔죠. 5% 강하게 뛰어오르는 모습 보여주면서 5,6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말로 시청자님이 이 무증 받은 이후로 주가의 흐름은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좀 횡보하고 바닥에서 좀처럼 크게 탈출하지 못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중도 15%여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좀 궁금해지네요. K옥션 또 한동안 굉장히 관심받았던 종목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때요, 이 종목? 일단 뭐 소형주고 무상증자 권리락이 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거래량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은 있으나 이 K옥션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기업 분석보다는 약간 좀 테마 성격을 보면 되죠.
좀 시장이 좀 답보 상태의 흐름을 보였을 때 네. 이런 테마주들이 한 번씩은 좀 움직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산업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종목군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그 역할은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중요한 가격대들을 제가 한번 선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장 이후에요. 이제 그 올해 한 6월 달에서 한 7월 달에 한 6,500원대에서 한 6,600원대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이 머물렀습니다. 한 달, 두 달, 그 다음에 한 세 달 정도. 세 달 정도가 한 6,500원대, 그 다음에 6,900원대에서 하락이 멈췄거든요. 그러면은 4, 5개월 동안의 지지 테스트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자리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네요. 무너졌으면은 강력한 지지 자리가 뭐로 바뀔까요? 저항. 그쵸, 예, 저항으로 그리고. 바뀌는 네. 거죠. 그러니까 역할이 바뀐 겁니다. 그동안에는 받쳐줬는데 이걸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걸 돌파해야 되는 게 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한번 6,900원에 7,000원까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9월 21일 날 몇 대. 근데 이제 맞고서 밀리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공격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공격을 하자니 시장도 많이 안 좋아졌었고 거래대금도 많이 침체되다 보니까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낙폭주들 반등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한번 좀 다시 도전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좀 중요한 가격대는 한 6,800원대에서 한 7,000원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저 자리를 넘어가야만 좀 의미 있는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하단에서 박스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 좀 넘어야 될 산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그래도 조금씩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이 흐름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6,800원, 특히 이 7,000원 선을 넘어가 줘야 매수가 근처까지는 조금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비중 조절 조금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김우견 님도 오셨고요. 살려님께서 보라멍아 가장 하고 외쳐주셨는데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계속 올려주셔야 해요, 여러분. 아직 10시 24분 지나가고 있고요. 시간 충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세요. 김정수 전문가님의 분석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홍동현님께서 유한양행 궁금해요 라고 올려주셨고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6만 원에서 비중 한 20% 정도 매수하려고 합니다. 매수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유한양행 뭐 최근에 또 바이오 종목들 나쁘지 않았으니까 특히나 근데 지금 유한양행 계속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아닐까요? 매수 괜찮을까요? 저는 매수하는 거 찬성 의견이고 찬성이에요.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투자가들이 사도 된다? 긍정적인.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왜죠? 유한양행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유한양행이요? 네. 유한양행? 몰라요? 비타민? 비타민? 그 유한 킴벌리 아, 킴벌리. 여성분들한테 되게 좀 중요한데 생리대 뭐 이런 것도 어. 시작해서 화장지, 생활 유한 필수품 킴벌리. 똑똑한 자회사 가지고 있죠. 그럼 네. 현금 흐름은 빵빵하다는 얘기죠. 아. 기업 자체가 비즈니스 자체가 그 얀센하고 네네. 이제 같이 이제 힘 합쳐가지고 한국의 존슨앤존슨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진 기업이 유한양행이에요. 그래서 유한양행 기업을 잘 보면은 네. 사업 제휴를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과 같이 하죠. 그 사업 모델을 따라왔기 때문에 롤 모델인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 한번 만들고 싶다. 만들자.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얀센이 딱 와가지고 손 딱 잡고서 이제 너는 한국의 존슨앤존슨이다. 네. 그래서 국내 이제 처방의약품 쪽 관련된 시장 꽉 잡았죠. 우리가 뭐 세브란스 병원이나 아산병원을 가거나 가다 보면 의사한테 다 처방 받고서 의사분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합니까? 뭐 하죠? 처방전 주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약국 가죠. 그죠? 그걸로 돈 버는 업체인 거예요. 네. 아, 처방전으로요? 아, 처방전을 주면 약을 제조해 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로 돈 버는 업체라고. 70% 정도가.
그러니까 망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망할 수가 약속감에 사람 없는 얼마나 구조인 많은데요. 거예요. 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안 아파야 돼요. 엄청 많아요. 아픈 그러니까 사람. 이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가 심한 경우는 10분의 1 토막도 났었고 반토막 난 주식들 수두룩하고 그쵸, 70% 난 그쵸. 주식들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주식은 안 빠지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랬네요. 그래서 가장 많이 안 빠진 주식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유한양행 정도 됩니다. 바이오제약 통틀어서 ABL 바이오 정도 돼. 그러니까 바이오제약 종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서 살아남은 기업 중에 하나인 거죠. 바이오가 또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살아남기. 워낙에 변동성도 크고. 그쵸. 근데 그걸 두 개로 쪼개야 돼요. 빠진 종목이 워낙 많아서. 바이오제약도 말씀하신 게 맞는데 두 개로 쪼개야 돼요. 첫 번째는 흑자 기업과 적자 기업.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면서 이익이 나는 케이스. 예를 들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대웅제약. 이름 되면 다 아는데. 네. 단점은 재미가 없죠. 안정적인데 넌 재미가 없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적자 기업들이 있지만 이런 기업들은 좀 무형가치, 신약을 개발한 업체들. 그죠? 한 방에 있는 업체. 그쵸. 하지만 망하기도 하죠. 뭐 셀리드라든지 네. 헬릭스미드라든지 뭐 메이존처럼 한번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살아나기가 어렵죠. 대신 되면 또 크게 인생 역전이 되고. 그래서 바이오제약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네. 보통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은 좀 약간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한양행이나 삼바 같은 걸 좀 선호하고, 그 다음에 약간 공격적인 성향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가벼운 주식들을 많이 선호를 하시죠. 중간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대웅제약이나 이제 셀트리온 기업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향 분석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안정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하는 데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장을 선방하기도 합니다. 근데 단점이 있다고 했죠. 단점이 뭐라고 했죠? 재미없다고. 재미없어요. 네. 우리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애를 할 때 여성분들이 남자분이 너무 모범적이거나 너무 젠틀하면 좀 매력이 좀 떨어지죠. 인기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유머가 있거나 약간 좀 막 쓴소리는 하지만 챙겨줄 건 다 챙겨주는, 거기서 약간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바이오제약도 마찬가지로 네. 안정적인 캐시카우는 하지만 네. 뭔가 자극적인 거, 뭔가 좀 관심을 끌 만한, 성장을 줄 수 있을 만한 이런 요소들이 더해졌을 때 바이오제약은 멀티플이 확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그래서 안정적인 성장에만 치중했었던 2015년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바이오제약에서 대들보 역할을 했으나 재미가 없었는데 2015년도, 16년도에 한미약품이 자리 비켜줄래? 대장은 이제부터 나다. 그래서 동아그룹이나 이제 유한양행 같은 이런 업체들을 제끼고 한미약품이 바이오베터 랩스커버리 기술로 바이오제약의 대시세를 텁니다. 그때부터 이제 안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런 바이오제약 업체들이 찬밥 신세가 되면서 가요.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위기의식을 느끼죠. 이러다가 우리 자리 잃겠다. 그래서 우리도 신약을 한번 개발해 보거나 개발하기 좀 어려우면 관련된 업체들의 물질을 사서 우리 얀센하고 친하니까 얀센한테 기술 수출해가지고 중간에서 이제 프리미엄을 한번 가져와 보자. 이런 노력들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 성과들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내시 치료제, 베링거한테 했던 비알코성 지방 간염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얀센한테 1.4조 수출했었던 이 레이저티닙, 맥나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국내에는 이제 판매 허가가 됐는데, 요걸 가지고 국내는 사이즈가 작으니까 미국 가자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려면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삼상 단독요법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서 투자가들이 만족은 하지 못하는 거죠. 얀센하고의 병행요법을 가지고서 했었을 때가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을 테니까. 그래서 요걸 발표하는 게 내년도 1월 달에서 2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렇게 화끈하게 튀어주는 모습이 나오려면 이 모멘텀이 현실화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 모멘텀이 내년도 1, 2월 달까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양행한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네.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이 재료를 일단 던져준 상황인 거죠. 근데 이 꿈이 조금 디테일하게 지금 그려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저 티닙에 대한 임상 3상을 단독으로 했던 케이스가 이번에 결과가 네. 좋게 나온 거고, 최종 결과는 이제 연말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병용요법. 얀센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면 미국 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유한양행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얘는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애였고 뭔가 화끈함이 없어서 좀 재미가 없었는데 재밌는 게 생겼네. 그러면 이제 멀티플 확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6만 원대 그때 제가 제시했던 가격대가 5만 4천 원대에서 5만 8천 원대였었어요. 그때서 이제 사두면 돈이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네. 그 가격 좀 참고하시면서 저는 20%선 정도 가지고 있는 뭐 분할 매수는 전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네요. 네. 유한양행 매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드렸습니다. 꿈이 현실화되어 가는 과정이고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유한양행에 굉장히 매력 있게 또 지켜보시면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적당한 가격대는 또 5만 4천 원에서 5만 8천 원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지금 6만 원대에서 매수 생각하고 계셨는데 이 가격대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비중 잘 모아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 하니까 유한양행 하면 파스가 생각나요. 유한락스가 생각납니다. 라는 댓글도 보이는데 유한락스도 같은 계열이에요, 그러면? 유한화학 계열 쪽이죠. 네네. 그렇구나. 뭐 참고로 얘기해주면 네. 유한양행 계열사인 유한화학 사장님들이 우리나라 바이오제약 그 벤처 업체들이 팽당했을 때 네. 뒤에서 자금 많이 지원해 줬었어요. LG 생명과학에 있었던 사람들이 네. LG 그룹에서 대우 못 받으면서 이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 차리려고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제넥신부터 시작해서 이런 업체들이 나왔던 거예요. 알테오젠 네네. 업체들이. 그리고 뭐 한올바이오파마나 오스트코텍이나 실력은 있는데 돈이 없었던 업체들. 그래서 얘네들을 먹고 살게 해준 거. 자금 연주를 해준 거. 이런 업체가 유한화학 쪽이에요. 그렇구나. 이런 또 추가적인 꿀팁까지 참 재밌어요. 김정수 전문가님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 던져주시면 김정수 전문가님의 이야기 보따리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시고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도 같이 남겨주셔서 이야기 보따리 저희가 계속 한번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로도 직접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스터블루 살펴볼게요. 작은 소나무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미스터블루 매수가는 8,010원이고요. 비중은 4.3% 가지고 계시는데 무증 받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같이 올려주셨거든요. 미스터블루는 뭐 재벌집 막내 아들 이후로 주가는 워낙에 또 많이 뛰어 올랐습니다. 요 한 달 반, 2달 사이에 지금 2배 넘게 뛰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시청자님 매수가 좀 뛰어 넘으면서 올라갔었네요. 윗꼬리를 좀 달기는 했지만 자 이렇게 이제 수익권으로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와 있는 상황에서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를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스터블루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문가님? 저는 웹툰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저도 만화를 좋아하고 웹툰뿐만 아니라 이제 뭐 소설 이런 것들은 네네. 하나의 좀 트렌드가 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이제 해외 시장으로의 어떤 영역을 얼마만큼 이제 키울 것이냐. 그게 이제 과거에는 전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가 좀 선봉에 서고 그런 좀 기반이 다져진 상태에서 나머지 업체들이 좀 뛰어드는 거에 대해서 일단 이전보다는 사업 환경이 좀 우호적으로 좀 바뀌지 않았나. 맞아요. 그래서 네. 미스터블루 좀 무상증자에 좀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 의견입니다. 그러면 무상증자 받고 그 이후의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세요? 플랫폼 쪽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미스터블루죠. 그래요?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워낙에 좀 많이 뛰어 올랐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도 근데 괜찮아요.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게 네.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10월 13일하고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월 13일에서 이제 비교해서 올라가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죠. 15,000원에서 4,0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반등 나오는 거니까 이게 과연 올라온 거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보는 시각에 따라. 그죠? 그리고 2018년도 이후 이 기업이 한 4,000원을 방어를 좀 해주는데 이 올라가는 이 요인들이 예를 들어서 실적이 동반되지 않거나
산업의 성장이 동반되지 않으면 저건 거품이에요. 그렇죠. 네. 숫자로 찍히지 않으면. 근데 실제로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 오면서 실제로 이쪽 섹터들은 산업의 성장도 같이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미스터 블루도 대형주들랑 비교해 보니까 실적이 별로 안 나왔던 거지. 네. 자체적인 실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어쨌거나 숫자로 나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승에 대해서 저는 많이 올랐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는 찬성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최근에도 뭐 흐름 워낙에 좋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웹툰 시장 영역 확대와 함께 이 미스터 블루의 주가도 지금부터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무상증자 받아도 된다. 긍정적인 답변 함께 드렸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요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또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이제 수익 꼭 볼 수 있기를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얼마 안 남아 보이네요. 작은 소나무님의 종목 체크를 해드렸어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10시 38분이네요. 여러분들의 종목 계속해서 상담받고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 전화 접수 담당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전화 주세요. 저희 바로바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02-325-8200번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저희 기린님께서 파크 시스템스 올려주셨거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3만 2천 원이고요. 비중은 5% 담으셨는데요. 진단 부탁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파크 시스템스 오늘 4% 상승이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지난주부터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았는데 오늘 뭐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 반등이 나오면서 11만 5,200원까지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도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조금씩 반등을 하는 회복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파크 시스템스는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보통 반도체 미세화가 됐었을 때 파크 시스템즈 관련된 기업들의 퍼포먼스가 좋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주력 사업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건데, 반도체 미세화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뭐, 장비 가운데서는 이제 EUV 장비가 대표적일 것이고, 그 다음에 랜드 쪽에서는 적중수를 얼마만큼 이제 고단화할 것이냐. 요걸 좀 보면 되는데, 이 양쪽이 지금 다 양호적인 조건이에요. 양호한 상황이에요. 반도체 업황은 안 좋은데, 얘네들은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좀 안 가더라도 얘는 좀 갈 수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네, 그래서 13만 2,000원. 예, 2,000원에 네. 가지고 계신데, 좀 가격대로 제가 좀 짚어드리도록 한다면, 시장이 우리가 9월 말에 저점이 나왔어요. 이거를 좀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시장은 9월 달에 저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저점을 그어보면 이 주식은 7월 달에 저점이 나왔죠. 그죠? 네. 그리고 6월 달에도 저점이 나왔고 8월 달에도 저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9월 말에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6월 달이면 종합주가지수가 2651대예요. 그잖아요. 2651대도 그렇고 그리고 이 주식이 2200일 때네요. 이때가 2200일 때도 같이 저점을 좀 찍었었죠. 그리고 2135일 때 최저점일 때도 저점을 찍었고 그러니까 파크 시스템즈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네. 반도체 업황 내에서 얘네들은 좋으니까 네. 지수가 2600이든 2500이든 2400이든 2300이든 2200이든 빠지려면 너희들이나 알아서 빠지고 나는 이 가격에서는 방어해 줄 거야. 88,000원은 그냥 싸 나한테.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네가 2500을 가든 2300을 가든 2600까지는 같이 빠졌는데 여기서부터 난 방어를 해야 되겠어. 왜냐면 난 너희들랑 달라. 업황이 안 좋은 건 니들이 안 좋은 거지. 내가 속해져 있는 거는 디테일로 봤을 때 약간 다르거든. 미안하지만 난 여기서부터는 좀 안 빠질 건데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7월 15일 때부터 방어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전에 이제 한번 무너졌던 자리가 한 13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요 자리. 요 자리가 직전 고점 정도 되는데 네. 그 전에 작년도 12월 28일부터 해가지고 3월 달까지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좀 했단 말이에요. 요 기간 동안에. 그죠? 요 기간 동안 시장도 같이 하락을 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과 같이 하락한 하락인 거죠. 그리고 3월 달에서 4월 달을 보게 되면 요 기간 동안 안 올라왔어요. 근데 얘는 올라왔죠. 그죠? 그러니까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부터 올해 한 3월 달까지 흐름을 보면 시장과 같이 하락하는 거에는 영향을 받았던 기업이지만 네네. 그 이후부터는 각자 갈 길 가려고 하는. 너는 하락하든지 나는 괜찮거든. 네가 힘든 거지 나는 덜 힘들어 이런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정도에서 방어 나올 거야. 이런 좀 케이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나중에 반도체 업황 좋아지면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을까요? 그런 거는 뭐랑 판단을 해야 되냐면 네. 한 가지의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때 또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것도 보면 반도체 상황이 좋아지는데 유동성이 10조였을 때 상황이 좋아지는 거하고 네. 8조였을 때 유동성이 좋아지는 거하고 상황은 좀 다른 거죠. 다르겠죠. 그리고 그때 예를 들어서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에 도달이 됐는데 다른 반도체 업체들은 목표치에 도달이 덜 됐어요. 네. 그럼 얘가 좋아도 얘를 사는 거죠. 그렇겠죠. 요번 종합주가 지수가 한 2,360까지 빠졌는데 오히려 중국 소비주들이나 반도체 소재 뭐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카 이런 애들 급하게 올라왔거든요. 반도체는 안 좋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네. 반도체와 관련된 다른 대형주들은 별로 먹을 게 없지만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싸다라고 생각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거죠. 왜냐면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업황이 달라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뭘로 봐야 되냐면 싸다 비싸다에 대한 이 결론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해서 싸졌다 이겁니다. 그 상황을 보고서. 그런 관점에서 파크 시스템즈를 보면 네. 우리가 미래의 일을 미리 갖다 쓸 필요는 없고 현재 상황에서 파악을 했었을 때 얘는 올해 3월 달까지는 시장과 같이 하락을 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개별 대응하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한 13만 원 정도의 목표치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밟고 올라왔던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은 이 자리잖아요. 8월 달. 이 자리잖아요. 8월 달. 시장은 아직 정고점을 못 넘어갔는데 이 주식은 고점을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방어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의 전략을 세울 수 있냐면 네. 10만 3천 원이 이 주식한테는 로스컷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저 자리가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약속을 한 거예요. 시장보다 강해지기로. 그 자리의 기준이 13만 원이 된 거고 이게 유지가 됐네. 일단 13만 원 선 전후. 여기서 뭐 약간의 5천 원, 한 1, 2천 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좀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10만 3천 원을 로스컷 기준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1차 반등 목표치는 한 13만 원 전후 정도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크 시스템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 길은 방어와 상승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적인 라인만 잘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충분히 또 긍정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10만 3천 원 손절가고요. 13만 원 매수가 근처까지 일단 1차적인 목표가 두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시간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요.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오늘 이 시간 충분히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 또 매수 문의도 좋으니까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혹시라도 내일장이 정말로 빨갛게 계속해서 산타랠리가 이어진다면 이 시장에 내가 어떤 종목들로 또 이겨나가야 되는지 이 빨간불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넉넉하게 즐길 수 있을지 그 종목들 저희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지금 바로 올려주세요. 저희 계속해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과 전화 상담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사랑과 평화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후성 살펴볼게요. 매수가가 19,700원입니다. 비중은 12% 가지고 계시고요. 김정수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네요.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신 구간입니다. 19,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매수하신 지도 좀 몇 개월 이상 되셨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감정 기복이 심한 이 종목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일이 잘 풀리면 와 내가 술 다 술 거고 너희들 먹고 싶을 때 다 먹어 뭐 이런 스타일이 있다가 갑자기 좀 내가 상황이 잘 안 풀리면 네. 세상 죽을 것처럼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나는 비관주의 막 이런 식으로 중간이 없는 있죠. 그런 주식이에요. 후성이.
그러니까 반도체 특수가스 관련된 사업도 하고 냉매도 하고 배터리 관련된 전해질 관련된 사업 두루두루 같이 하는데 판이 잘 깔리면 요번에 일본에서 수출 규제한대. 그래서 반도체 특수 관련된 이런 업체들 그 국산할 때 수혜받을 수 있어. 나다 가자 해서 이제 이 주식도 가요. 그래서 2019년도 요 V자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2019년도 7월달 이때 솔브레인이나 같이 움직였었거든요. 가자. 근데 금방 꺼지죠. 왜냐하면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근데 판만 만들어지면 한 번씩 가는 주식이에요. 그리고 배터리 내에서도 전해질 쪽 관련되어서는 사실상 전해질 관련된 전액 관련된 이런 사업들은 중국이 꽉 잡고 있어요. 근데 후성이 그 빈자리를 이어간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전해질 쪽은 좀 가능성이 있겠지만 전해질 쪽은 이제 첨보나 이런 기업들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대신 후성은 그런 게 있는 거죠. 배터리 관련된 게 이번 시장 주도주야. 그래서 배터리 사야 될 분위기가 나도 껴줘 하서 으아 해서 가는 거죠. 내용에 좀 실체하고는 상관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 꽤 사실이니까. 존재감이 있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존재감은 화끈해요. 네.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주가가 상승할 때는 앞뒤 안 가리고 쫙 가다가 그다음에 주가 빠질 때는 얘가 30%, 너 30%, 나 60% 손실 봐줄게 이런 식으로. 내가 의리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아, 그래요? 대신 또 잘 풀리면 다른 네. 주식들 한 20% 가지고 어디서 명업 내밀어 나 한 더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업 내용과는 별도로 이 주식에 베팅되는 돈들의 어떤 성격 자체가 테마 성격으로 많이 붙는다 이겁니다. 실제로 이 기업 자체는 돈을 잘 벌어도 네. 후성이라는 기업이 그래서 많이 껴요 여기저기. 많이 끼다 맞아요. 보니까 네. 후생은 여러 가지 테마에도 많이 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이런 테마가 불 수 있는 상황이냐, 반도체 특수가스와 관련된 붐이 불 수 있는 시장이냐, 아니면 반도체 쪽에 대한 붐이 붙을 수 있는 시장이냐를 보면은 그건 아니다 보니까 고개 숙인 남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개 숙인 남자가 돼버리니까 다른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화끈한 시세가 나오더라도 후성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네. 얘에 베팅했던 자금의 성격 자체가 그런 걸 추종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배터리 좋아한다면 큰 주식들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거 안 사요. 하다못해 LG화학이나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거 사려고 하지. 근데 후성을 쫓는 자금의 성격들이 테마 성격의 성향 자금들이 많이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이렇게 실적하고 괴리율을 보이는 게 아니고 괴리율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이라는 거를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적하고는 별도로. 그래서 실적하고 별도로 돈의 성격으로 이 기업을 바라봐야지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의 가격이 이제 11,200원인데 이 자리가 반드시 방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격이 깨지게 되면 하방이 크게 열리니까 네. 저는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식이 지금 의미 있는 상승을 하려면 직전 고점이 한 14,200원인데 요 가격보다도 전 더 중요한 게 이전에 무너졌던 자리입니다. 16,000원 자리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4,000원은 이미 한번 지나간 자리고 그래서 후성이라는 주식을 가격을 놓고 대응을 할 때 11,000원이 깨지게 되면 하방이 크게 열리니까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16,000원이 도달이 됐었을 때 이 시세가 다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 전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갇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후성입니다. 워낙에 존재감 있는 종목이어서 또 많은 분들이 기대감과 또 우려감 동시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도대체 이 종목을 어느 쪽의 모멘텀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야 될까 애매합니다라는 댓글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그래서일까요? 좀 테마적인 성격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고, 따라서 현재는 이 가격 라인에 따라서 비중과 또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200원 지지돼야 되고요. 16,000원을 뚫어줘야 한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종목 한 가지만 조금 빠르게 살펴볼까요? 유튜브에서 투게더님이 올려주신 남해화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8,900원이고요. 비중 5% 가지고 계십니다. 내년 봄을 기대하면서 샀는데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셨어요. 남해화학 오늘 9,070원에 거래 마쳤고요. 현재 주가 상황에서 지금 많이 올랐다가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조금씩 횡보하면서 바닥 다지고 있는 구간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이 종목이 조금 더 활짝 필 수 있을지 남해화학 어떻게 보세요? 남해화학도 뭐 효성 OMB 같은 주식들처럼 곡물 관련된 테마가 한번 불어야죠. 이번에 러시아 전쟁 관련된 것 때문에 한번 테마가 불었었고 네. 그 테마에 의한 거품이 지금 회수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정상 밸류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래쪽으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로스컷 기준은 8,80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1차 목표치는 10,000원, 2차 목표치는 11,000원을 제시합니다. 그럼 내년 봄까지 조금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도 신호는 8,800원이 붕괴돼야 나오고 붕괴되지 지금은 않으면? 매도 신호가 나오진 않고요. 그리고 1차 목표치는 제시했던 목표치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해화학 요 8,8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좀 수익 챙길 수 있는 기회들 저희가 같이 또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수익 잘 실현하실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한 종목 진단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벙벙님, 오늘 2부도 종목 상담 꽉꽉 채우시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종목들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힘내시고 조금 더 상승하는 시장들 누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전문가님이 전해주신 내용들 잘 참고를 하시면서 앞으로 투자하시는데도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김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